출산 후에 근로자 보호제도 및 사업주 지원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실무와 관련이 좀 많이 있죠. 그리고, 근로자 개개인들, 하고 관련이 있죠. 특히나 이제, 임신하시거나 하신 여성 근로자분들, 이런 부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글은 노무법인 유리안의 대표 노무사이신 장선희 변호사께서 월간 노동법률 2015년 12월 5에 쓰신 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육아를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퇴직하는 건 경력 단절, 저쪽에서 개인, 기업, 사회 모두한테 손실이죠. 자, 이런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해서 근로자 개인에게도 생활 안정이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고용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육아휴직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전반적인 내용은요. 만 8세 이하, 이거 전에 6세였는데 8세로 늘어났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장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그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그 회사죠.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요. 대상 자녀는 육아휴직 신청할 당시 양육 대상 자녀가 만 8세거나 초등학교 2학년 미만 이하로 재학 중이면 됩니다. 만약에 육아휴직 기간 중에 초과했어요. 그러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 당시에 몇 살이었냐, 몇 학년이었냐, 요걸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고요. 목적은 육아를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육아휴직의 목적은 자녀의 양육이에요. 그래서 해당 자녀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망하거나 입양이 취소됐다거나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가 부상, 질병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육아휴직도 종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서울고법의 판결이. 아이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남편이 실직하면서 일을 같이 알아보려고 아이를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멕시코로 출국해서 돈을 좀 생활비를 보냈다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비동거로 인한 육아휴직의 종료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이제 판결을 한 거죠. 양육은 계속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휴직기간은 최장 1년 한도에서 필요로 하니까 사용자가 1년까지 하려고 얼마만 해라라고 그렇게 잘라서 허용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1회에 한해서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 급여는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 30일 이상이 돼야 되고요. 육아휴직 개시일 전에 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게 180일 이상이 되어야 돼요. 대부분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고용보험도 가입돼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취업규칙에 정한 게 없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죠. 임금을 안 줘도 돼요. 일을 안 하니까. 그리고 비용은 고용보험에서 나갑니다. 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사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해요. 최대 월 100만원, 최소 월 50만원. 근데 육아휴직 후에 직장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 고용보험에서 꼼수를 부립니다. 육아휴직급여의 25%는요 매달 주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줍니다. 복직 후 6개월간 계속 근무를 했으면 그때 지급합니다. 예전엔 15%였는데요 작년 7월 1일 이후로 25%로 조정됐어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복직하고 6개월이 지났어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 25%의 사후지급금은 본인이 추가로 신청해야 돼요. 그래야 나옵니다. 신청 안 하면 안 나와요. 요 내용 잠깐 보세요. 그래서 그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와 안내문 요 두 개를 작성해서 보내야 됩니다. 노동청으로 보내야 돼요. 이거 하시고요.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일자녀에 대해서 그 부부가 같이 쓸 수도 있죠.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추가급여 지급이 있습니다. 동일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했어요. 근데 동시 사용은 안 해줍니다. 부인이 먼저 하고 남편이 나중에 하고 이제 이랬다라고 하면 두 번째 육아휴직의 첫 달 육아휴직 급여는 통사임금의 100%까지 지급합니다. 최대 150만원.
그리고 첫 달을 제외한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40% 지급하겠죠. 근데 이제 이 동시사용 문제, 동시사용할 때는 안 줘요.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배우자가 만약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자는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배우자 끝나고 나서 써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 관련해서 불리한 처우 금지.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 승급, 퇴직금, 연차휴급, 휴가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복직 후에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동등 수준의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근로자의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적응하기 어려운 직무에 복귀시켰다면 이건 불리한 처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처우를 했다. 그건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여금을 주는데 출근한 기간에 따라서 이제 다 안 주고 출근한 기간만큼만 준다. 이거는 불리한 처우라고 안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 기간 중에 사대보험 어떻게 보느냐. 산재보험은요, 육아휴직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육아휴직자는 그렇게 되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겠죠. 고용보험, 산재보험처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가 없더라도 월별 고용보험료는 그대로 부과가 돼요. 대신에 다음해 2월에 그 고용산재보험 보수청에 신고를 할 때요, 무보수 육아휴직 기간이 보험료 정산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산을 한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 육아휴직이 1개월 이상이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서를 제출해요. 그래서 휴직기간 동안 보험료는 면제됩니다. 그런데 복직하면 바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복직하면서 월급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돈이 들어옴과 동시에 육아휴직 전체 기간에 대해서 휴직 전달, 그 보수액 기준 보험료의 60%를 경감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40%를 내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을 해서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복직하면서 납부 재개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험료 관계도 좀 조정이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에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신청 자격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단, 육아휴직하고 다르게 사업주가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든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거부할 수 있어요. 자,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서면으로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감소하는 것 말고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이나 이런 거 네가 이만큼 시간 일했으니까 임금 이만큼 깎을게 이건 가능하지만 다른 복리후생 똑같이 적용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 근로는 요구할 수 없어요. 반대로 근로자가 나 더 근무하고 싶다 라고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일주에 12시간 이내에 연장 근로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급여 어떻게 할 거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고용보험에서 줄어든, 그러니까 근로자의 임금이 이제 줄잖아요. 그러면 고용보험에서 그 줄어든 급여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최대 150만원, 최소 50만원 한도고요. 지급되는 단축급여는 통상임금의 60% 곱하기 단축전 근로시간 빼기 단축후 근로시간 나누기 단축전 근로시간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통상임금 20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하다가 주 20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줄었으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100만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줄어든 급여에 대해서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지원하는 급여는 통상임금의 60%, 200 곱하기 60%, 120만원, 곱하기 단축전 근로시간 40시간, 빼기 단축후 근로시간 20시간, 나누기 단축전 근로시간 40시간 하면은, 이게 40분의 20이잖아요. 2분의 1이죠. 그래서 60만원, 이렇게 이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만원 받던 사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 절반 일하면서, 회사에서 100만원, 고용보험에서 60만원 이렇게 받아서 160만원으로 이제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유시간. 직장생활 중에도 육아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죠. 내용은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루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수유시간을 부여해야 된다
그리고 휴식시간은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간에 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어느 시간이든 거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업주한테 의무만 부담하면 시키면 안 좋아져. 그래서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자, 육아휴직 등에 대한 부여 장려금. 근로자한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에도 30일 이상 계속 고용을 했다. 끝나고 30일, 그러니까 육아휴직이 끝나고 나서 30일 이상 계속 고용했다. 그러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월 20만원, 대규모 기업은 월 10만원이에요. 월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장려금은 끝나고 나서 월 30만원, 대규모 기업은 월 20만원 지급이 되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꼼수가 있죠. 지원금의 50%는요,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에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 오래 하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대체인력 지원금. 자, 출산 전후 육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이전 60일 이후. 그리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다음에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채용 기간마다 매 1개월당 3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월 60만원을 지원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되고요.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회사 내에서 뭐 다른 고용 조정이 없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지급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신, 출산 전후 육아, 생후 15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중인 계약직, 파견직 근로자를 이제 다시 재고용했다. 라고 하면 보통 이런 사람들은 아니 계약직 주제, 파견직 주제, 임신을 해? 휴가를 써? 육아휴직을 해? 언제든지 쉽게 이제 자를 수 있는 이런 건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라는 경우에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서 채용하면 월 30만원에서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줍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한테는요, 6개월 동안 월 4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죠.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한테는요, 1년 동안 지원을 하는데, 최초 6개월은 30만원, 다음 6개월은, 후반기 6개월은 월 6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 요런 거에 관련된 분들, 이렇게 잊지 마시고 꼭 이런 것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말이 자꾸 빙빙. 고맙습니다.